3학년 여러분, 지난주에 다 수업을 진도를 못 나가서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까지 쭉 설명을 해줄 텐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진도가 조금 느린 반이 있고 빠른 반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어렵고 그리고 중요하기도 한 내용이니까 복습 삼아서 마지막까지 잘 듣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이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바람의 이동 방향,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온대 저기압의 모습,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계절별 일기도의 모습을 쭉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7월달에 등교하면 보게 될 15점짜리 논소령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영상 잘 보고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지 잘 필기를 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교과서 페이지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반드시 메모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지금 고기압이 형성된 지역과 저기압이 형성된 지역의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원인을 물어본다면 차가워서 라고 얘기를 했죠. 차가워서 무거워진 공기가 하강 기류를 만들어내면서 아래쪽에 상부에서 공기가 계속 내려오니까 아래쪽에 공기가 계속 누적되어서 기압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공기가 계속 쌓이면 무한정 쌓일 수 없기 때문에 사방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바람이 부는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압차 때문에 발생하는 공기의 이동을 부르는 말인데요. 자,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자, 지금 4교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한다. 즉,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많은 곳에 기압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고기압이 나타난다는 건 주변은 지금 상대적으로 저기압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고기압 중심에서 저기압 주변부로 이렇게 불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어나가는데 왜 그러면 직선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휘어서 나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게 이제 자전 효과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구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도는 회전 효과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돼요. 자, 자전 효과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전향력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거 이제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자, 왜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나갈 때 이런 식으로 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구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자전축이 있어요. 자,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는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전 방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서 돌을 던져도 상관은 없지만 이 자전 효과를 조금 더 뚜렷하게 잘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눈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요 방향에서 손에 돌멩이를 들고 돌을 남쪽을 향해서 집어 던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남쪽을 향해서 집어 던지는 그 순간부터 계속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죠. 계속 끊임없이. 자, 내 손에서 돌멩이가 떨어지고 나서 나는 자전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돌멩이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쪽으로 가지만 나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돌멩이 여기 떨어진 것으로 느끼게 돼요. 즉, 내가 여기에서 돌을 던지면 북반구에서는 돌이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 떨어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마치 힘을 받은 것처럼 치우쳐져서 어떤 힘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힘의 효과가 자전 효과입니다. 자전 효과. 자, 그래서 우리는 남반구에서는 여기에 서서 똑같은 방향 이렇게 던지면 이 사람이 가버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돌멩이가 날아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린 남반구는 생각하지 맙시다. 자, 남반구 생각하지 말고 북반구만 따져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 남쪽으로 돌멩이를 던지면 자, 요렇게 마치 돌이 던져진 것처럼 보이더라. 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힘의 효과가 나타나더라.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북반구에서 자, 자전 효과는 자, 오른쪽으로 나타난다. 자, 요걸 기억하고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고기압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기가 계속 위에서 하강하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자, 하부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자, 요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 오른쪽 방향으로 치우쳐져서 힘을 받으니까, 자, 얘네들이, 자,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도니까 이제 돌아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돌아 나가는 것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요. 자,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따뜻해서 저기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서 자, 가벼워서 자, 위로 뜨게 됩니다. 자, 위로 뜨는 게 이제 상승이죠. 그죠? 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요. 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단열 팽창. 공기 덩어리에 자, 온도 하강을 불러오고요. 자, 온도가 하강하다가 있을 점에 도달하면, 즉 포화 상태가 되면 자, 이때부터 물방울이 응결되면서 구름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역시 자, 여기 있는 공기들이 상부로 올라가 버리니까 다 올라가 버리고 여기가 진공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즉, 자, 올라가고 빈 자리를 주변 공기들이 들어와서 채웁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걸로 설명을 하자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여기가 저기압이란 얘기는 자, 주변부는 상대적으로 고기압 상태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자, 고기압인 주변부에서 저기압인 자, 이 지역의 중심부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자전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때 자전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렇게 지금 주변부에서 공기가 몰려드는데 자, 역시 오른쪽으로 자전 효과에 의한 힘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기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지만 지금 계속 공간이 비는 가운데를 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인 상태에서 가운데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자, 요런 화살표 방향으로 돌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자, 시계 반시계로 얘기를 하자면 반시계 방향이 되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 이번에는 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이해를 하고요. 어떤 문장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반드시 자, 이렇게 작게 그려봅니다. 자, 고기압이에요. 자, 고기압은 공기가 하강하면서 꾹꾹 계속 이제 누적되니까 자, 빠져나가는데요. 자, 지상의 하부 부분에서 빠져나가는데 자, 오른쪽으로 자전 효과가 나타나면서 나가야 되니까 요렇게 돌아 나가는 걸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가는구나. 자, 다음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자, 공기가 상승해서 자, 공간이 계속 비니까 자, 주변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전 효과가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자전 효과가 오른쪽으로 나타나는데 얘는 이제 궁극적으로 중심부의 빈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자, 요렇게 들어가겠죠?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조금 더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줄게요. 자,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자, 하이에서 H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계속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하강기류가 왜 발생하나요? 그러면 기온이 낮아서예요. 자, 이거 선생님이 장황하게 설명했죠? 자, 기온이 낮으면
분자들의 운동이 둔해지면서 무거워집니다. 자,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가라앉아서 여기 꾹꾹꾹 공기가 누적이 되니까 고기압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계속 쌓일 수 없으니까 빠져나가요. 자, 근데 자전 효과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빠져나갑니다. 자,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 나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상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자, 여기 공기가 계속 가라앉아 버리니까 여기가 또 비겠죠? 자, 그러면 주변에서 또 공기들이 자,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기압의 상부에서는 또 이런 모양으로 공기들이 모여듭니다. 설사 주변에 구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름이 하강하면 자, 단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자, 기온이 상승하면서 단열 압축이죠, 그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 있던 구름도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고기압은 날씨의 특징이 굉장히 맑고 자, 하늘이 청명합니다. 즉 구름이 없단 뜻이에요. 저기압을 보게 되면 자, 저기압도 조금 큰 규모로 봅시다. 저기압은 자, 따뜻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자, 따뜻해서 가벼워진 공기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 상승해서 빠져나간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공기들이 자, 주변부에서 모여들게 되는데요. 자, 역시 오른쪽으로 자전 효과에 의해서 자, 방향이 틀어진 상태에서 중심부로 모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고 이걸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상승을 해서 또 여기에서는 계속 쌓일 수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고요. 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단열 팽창, 자, 기온 하강, 자, 구름이 만들어져요. 자, 구름이 형성되면서 저기압은 날씨 특징이 자, 구름이 많고 즉 흐리다는 얘기죠. 자, 비가 올 확률이 자,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죠? 여기 어디예요? 자, 공기가 꾹꾹 눌려지네. 고기압. 빠져나가네. 자, 공기가 상승해서 희박해지네. 자, 저기압이네. 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네. 이렇게 이해하면 온대 저기압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봅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적도고요. 자, 여기가 북극, 남극에 꽂혀 있는 자전축이라고 합시다. 여기 북극, 여기 남극. 자, 대기 대순환에서 자, 이렇게 북반구를 3개 층으로 나눠요. 자, 위도가 30, 60. 자, 극지방의 위도는 90도죠. 자, 그 다음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0도, 60도. 자, 남쪽 사우스에서 S라고 붙여요. 자, 남극 90이죠. 대기대 순환에서 공기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적도 부근은 공기가 열을 많이 받아서 따뜻해서 상승합니다. 자, 태양열을 많이 받으니까 따뜻해요. 자, 무작정 올라가지 못하고 대륙 번개면에서 갈라져서 남북으로 가서 자, 이렇게 이동하다가 차가워지면 하강합니다. 그 지점이 30도 부근 정도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갈라져서 자, 남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60도 부근에서 다시 자, 이렇게 계속 무한정 쌓일 수 없으니까 서로 밀어붙이면서 상승합니다. 자, 그러고 또 번개면에서 갈라져서 가다가 자, 북극 너무 차가우니까 자, 이렇게 하강해서 바닥을 타고 내려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울 온대 저기압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자, 지금 상승 기류가 일어나고 있는 60 부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면 여기에 구름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자, 지상 부근에는 저기압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인 지표면에서의 바람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화살표를 그리면 돼요. 자, 적도 부근은 자, 이렇게 바람이 불고요. 자, 우리나라가 껴있는 한반도가 껴있는 자, 30에서 60 부근은
자,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이거 이제 편서풍이라고 불러요. 항상 서풍이 불어요,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굉장히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자, 이 방향으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60 부근을 보게 되면 지금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60도 부근을 보게 되면 자,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자, 밀어붙이고 자, 북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자, 아래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여기에서 만나서 자, 두 개가 자, 미는 힘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배울 온대 저기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따뜻한 공기가 막 밀어붙이다가 여기에서 힘이 세졌어. 그러면 밀고 올라가겠죠. 차가운 공기가 밀어붙이다가 얘가 더 힘이 세.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60도 부근에서의 자, 공기의 이동, 자, 저기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서로 밀어붙이면서 출렁출렁 이렇게 파동을 치게 돼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 편서풍 파동이 온대 저기압을 만들어냅니다. 자, 출렁출렁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편서풍 때문에.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따뜻한 공기가 밀어붙이는 거 여러분들 온난전선 이렇게 배웠죠. 자, 차가운 공기가 힘이 세서 자, 따뜻한 공기를 자, 밀어붙이면 자, 한랭전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떼서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이 60도 부근은 전체적으로 공기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저기압인데 자, 이 저기압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부분의 왼쪽을 보게 되면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자, 진행하는 방향으로 삐죽삐죽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 동글동글 해서 자, 온난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온난전선. 자, 여기는 한랭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딱 떼서 본 게 온대저기압이죠. 자, 온대저기압. 자, 저기압은 선생님이 바람이 자, 반시계 방향으로 자, 불어서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는 남동풍, 자, 이 부분에서는 남서풍, 자, 이 부분에서는 북서풍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자, 특히 봄과 가을에 편서풍 파동이 강해지면서, 자, 이 온대 저기압이 계속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끊임없이 지나가는데, 자, 위쪽에서 공기가 밀고 내려오는 자, 왼쪽 부분의 한랭전선이 자, 오른쪽으로 자, 따뜻한 공기가 밀어붙이는 자, 오른쪽 부분은 온난전선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전선에서 배웠다시피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쪽에 자, 전선의 자, 뒤쪽 자, 좁은 지역에 자, 소나기를 뿌린다 라고 했죠. 소나기. 자, 그래서 여기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자, 온난전선은 특징이 온난전선 앞쪽에 자, 층운형 구름이 자, 넓은 지역에서 자, 지속적인 자, 이슬비를 뿌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넓은 지역에 추적거리면서 비가 오고요. 자, 한랭전선 뒤쪽에는 자, 소나기가 좁은 지역에 뿌리게 돼요. 그래서 강수 지역을 표시를 하면 자, 강수 지역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게. 그래서 이제 강수 지역도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온대 저기압은 요렇게 사선으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해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처음에는 자, 추적거리는 비가 오는 찬 공기 속에 있다가 자,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자, 소나기가 오는 날씨, 그러니까 그러고 추워지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방금 봤던 온대 저기압의 단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죠. 자,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극동풍이라고 불리는 이제 적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자, 따뜻한 공기를 바닥을 치고 들어오면서 한랭전선을 만들게 되고요. 자, 따뜻한 공기가 위로 빠른 속도로 훅 올라가면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아래쪽에 좁은 지역 그리고 전선의 뒷면에 자, 비를 뿌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따뜻한 공기가 자, 이번에는 편서풍이죠. 자, 편서풍이 자,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찬 공기를 밀어내고 자,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얇은 층운형 구름을 만들게 되고요. 자, 넓은 지역에 걸쳐서 추적거리는 비를 자, 전선의 앞쪽에 자, 비를 뿌리게 됩니다. 자, 저기압 중심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부 자, 전체적인 바람의 흐름을 보자면 자,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 중심부로 자, 공기는 휘돌면서 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자, 저기압은, 온대 저기압은,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얘 밀고 오고, 얘 밀고 가니까 얘네들은 함께 오른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한랭전선이 조금 있다 온난전선을 따라잡겠죠. 그죠? 자, 아래쪽에, 선생님이 이렇게 자른 단면도를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라서 측면에서 본 모습을 볼게요.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면서 자, 한랭전선 형성하고 있고요. 자, 저군형 구름 비 뿌리고 있어요. 자, C 지역은 춥고 비가 오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D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뜻한 공기가 주변을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따뜻하고 자, 맑은 날씨가 되겠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온난전선이 자, 역시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자,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 권운이라고 하는 자, 상부 구름이 점점 낮아지다가 이제 비가 오겠다. 자, 추적거리는 비가 오겠다. 자, 역시 자, 온도는 이렇게 높지 않죠. 춥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와 같은 단면도가 나와도 아, 이게 온대 저기압을 잘라놓은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기도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일기도상에서 나타나는 요 라인, 요 선은 뭐냐면 등압선이라고 하는 선인데요. 자, 기압이 같은 지점을 점을 찍어서 연결해 놓은 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압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요 가운데 중심부의 동그라미에 있는 자, 이 부분의 기압이 주변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면, 자, 여기에 저기압 중심부가 돼요. 자, 전체적으로 이 온대저기압은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했어요? 편서풍대에 있는 편서풍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상하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A 지역은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춥고 추적거리는 이슬비. 자, B는 맑고 청명한 하늘. 자, C는 자, 소나기 오면서 역시 추운 날씨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게 편서풍 파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했죠. 편서풍 파동이 위도 60도 부근을 출렁출렁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게 온대 저기압이에요.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우고. 자, A 지역에 무슨 바람이 부냐? 자, 선생님이 바람은 불어오는 곳에 이름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동 방향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남동풍. 자, B 지역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남쪽이면서 서쪽 부근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남서풍. 자, C 지역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어와요? 하면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북서풍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람 방향, 기후 뭐 이런 것까지 모두 알 수가 있고요. 자, 한랭전선은 전선의 뒷면에 좁은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자,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면에 자, 넓은 지역에 비를 뿌리기 때문에 자, 강수지역, 구름지역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뭐 뉴스 예보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저기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름 강수지역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막 발생해서 자, 편서풍을 타고 자, 서쪽에서 이동해 오는 자, 저기압의 모습입니다. 주로 자, 우리나라의 봄, 가을에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봄, 가을 날씨를 보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순번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지나간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 날씨는 되게 변덕스럽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온대 저기압이 발생하면서 계속 훅훅 지나가서 그래요. 자, 전체적인 이동 방향은 약간 오른쪽 사선으로 자, 이게 편서풍 방향이라고 했고요. 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랭전선이 더 빨라요. 자, 얘는 진행 속도가 빠른데 얘는 느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습니다. 자, 따라잡으면서 자, 저기압 중심부부터 합체해서 합쳐져요. 자, 합체되고 있는 요 부분이 가장 온대 저기압이 막강할 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온대 저기압 힘이 제일 셀 때예요. 자, 힘이 세고 자, 얘네들이 다 합체되고 나면 자, 얘네들은 이제 소멸됩니다. 자, 소멸돼서 온대 저기압 자체가 없어져요. 자, 이 온대 저기압이 편서풍 파동 때문에 출렁 하면서 이렇게 분리돼서 떨어져 나와서 쭉 비를 뿌리고 이동하다가 소멸해서 사라지는 것이 자, 지구 전체의 에너지 균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하고 훅 하고 섞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B라고 하는 형태로 쏟아내므로 해서 남쪽에 따뜻하고 남아도는 에너지와 북쪽에 차가우면서 부족한 에너지를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효과를 주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 균형에 있어서 이 온대 저기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우리에겐 좀 불편함을 주지만요. 자, 우리나라 일기도를 한번 볼게요. 자, 봄하고 가을은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자, 변덕스럽다 이걸 기후학적으로 혹은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가면서 지나갑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대로 지나가기 때문에 맑았다 흐리고 비왔다 맑았다 흐리고 비왔다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밑에 실제 일기도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이미 지금 편서풍을 타고 지나가고 있는 온대 저기압 하나 보이죠? 얘 보이죠? 얘 지나가는데 여기 저기압이 또 오고 있어요. 여기는 988인 걸로 봐서 여기 이제 또 고기압 중심이 있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숫자 지금 기압을 얘기하고요. 자, 헥토파스칼 기압을 얘기하고요. 자, 이 기압이 같은 걸 연결해 놓은 선입니다. 이 선이.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돼요. 얘보다 얘가 숫자가 적으면 두 개 지역 안에서 여기가 저기압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압, 고기압이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 반복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죠.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지나가겠죠. 이게 봄, 가을의 전형적인 우리나라 등압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산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마 같은 경우에는 자, 장마, 자, 비가 2, 3주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걸 얘기하는데 자, 장마가 있다는 얘기는 전선이 있다는 얘기고요. 전선. 얘가 오랫동안 머물러서 사라지지 않고 자, 정체되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 북쪽에서 밀어붙이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밀어붙인 따뜻한 공기가 힘이 비슷하다는 걸 뜻해요. 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어붙이니까 자, 한랭전선은 진행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뾰족뾰족 그리면 되고요. 자, 북태평양 기단이 위쪽으로 몰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진행 방향으로 위쪽으로 볼록볼록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정체전선의 기호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얘네들 힘이 비슷해. 그러면 어느 하나 물러서지 않겠죠. 자, 보통 장마전선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저온 다습한 기단은 오호츠크의 기단이고요. 자, 일단 북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자, 남쪽에 이 따뜻한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자, 두 개가 싸워요.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자, 여기는 좁은 지역에 비가 오고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 또 앞쪽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비를 뿌리죠. 그래서 강수 지역이 두 개가 겹치면서 아주 지속적이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이 장마철의 특징입니다.
자, 정체정선이 나타나 있으면 무조건 장마고요. 자, 장마 끝나고 나면 여름이 와요. 자, 여름은 누가 힘이 세냐면 북태평양 기단 힘이 세요. 자, 굉장히 찝찝하고 덥고 막 그런 기단이죠. 자,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자, 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남쪽에 고기압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이제 계절풍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땅이 훨씬 햇빛의 빠른 속도로 가열이 되니까 자, 가열된 공기가 자, 상승해서 올라가면서 저기압, 대륙에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자, 상대적으로 물은 대륙보다 훨씬 천천히 데워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조금 더 차가워요. 그래서 공기가 하강해요. 자, 그러면서 밀고 올라옵니다. 여기 에너지 워낙 많으니까.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남고 북저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저.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의 일기도가 만들어진다. 기압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 겨울 한번 봅시다. 자, 봄, 가을은 같고요. 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막강하겠죠. 자, 이번에는 계절풍으로 설명하자면 그래요. 자, 여기가 엄청 빨리 식어요. 자, 대륙의 특징입니다. 빨리 식어. 자, 근데 바다는 천천히 식어요. 자, 그래서 겨울이 돼서 해가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얘가 파르르 식어버려요. 자, 차가우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고 했죠? 가라앉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얘는 지금 상대적으로 얘보단 따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바다 쪽은. 자,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동서로 잘라요. 자, 동서로 잘라서 자, 서쪽에는 고기압인데 자, 동쪽에는 저기압이네. 뭐 서고 동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서고 동저 형 자, 기압 배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요. 논술 평가에 대해서 우리 지금 논술 시험을 칠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안내를 할게요. 15점짜리고 3문제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당 5점씩 해서 물론 선생님 마음이 바뀔 수는 있어요. 어쨌든 3문제 5점 해서 5, 3, 15에서 15점짜리고요. 이번에 들어간 이 논술평가에 들어간 시험 범위는 지필평가에서는 빼줄게요. 그래 여러분들 조금 부담이 줄어들까 해서 선생님이 자, 빼줄 테니까 자,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페이지 잘 표시해놨다가 지필평가할 때는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해놓고 문제 안 나와서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교과서 꺼내서 페이지 표시하는데 어디를 표시하냐면 자, 56페이지 자, 이게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예요. 그래프 그리기.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때 수업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거 찾아보고요. 자, 그 다음 하나의 문제는 62에서 63페이지에 있는 지구온난화. 자, 이것도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자,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80에서 83페이지에 나오는 오늘 배운 겁니다. 자, 온대저기압. 자, 온대저기압은 중위권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온대저기압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기압의 특징을 그냥 쭉 서술하는 문제를 낼 테니까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를 낼 테니까 저 공부를 잘 해오기 바랍니다. 네,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